특급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부족한 점수를 메꾸고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립니다. 메꾸라 15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꾸라 임시 DJ 열공시 김병렬입니다. 자, 특별하게 열공시 임시 DJ 어렵네. 쉽지 않네. 김병렬 교수님이 어렵다는 걸 한번 느끼게 해주려고 나 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야, 이거 꾸지 마라. 꿈꾸지 마라, 그지? 김병렬 교수님이 오프닝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근황 토크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김병렬 교수님은 열공시로 유명한데 이 뜻이 뭐죠, 열공시? 김병열 공시법, 열공시, 김병열 공시법. 되게 단순해요. 단순해. 네. 약간 중의적인 해석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열공해라, 열공해라. 공시법을 열공해라, 뭐 이런 걸로 만든 건데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열공시를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나 뿌듯했던 순간들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밴드 가입할 때는 꼭 이제 인사말에 그 뭐 인강이다 메가랜드다 이걸 꼭 쓰게 해놨어요. 가입에. 그걸 안 하고 무제한 가입을 시키니까 별의별 댓글들이 다 달리더라고요. 뭐 오늘 밤 외로워 이런 건 괜찮아요. 자기 이혼했음 이런 거 왜 써 인사말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가입을 안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동안 그거 안 해놨더니 아침마다 삭제하느라고 난리야. 뭐 이상한 사진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었고 뭐 좋은 점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제가 뭐 영상도 이렇게 올리고 싶었는데 영상은 제가 실력이 좀 안 돼가지고 많이 못 올리는데 밴드는 매일매일 학생들한테 이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잔소리가 늘잖아요. 그렇죠. 잔소리할 게 많은데 수업 시간에 잔소리하면 싫어해. 근데 이제 아침마다 지문 한 2개 정도 드리고 잔소리를 좀 해주면 좋아. 이게 또 잔소리를 좋아하시더라고. 합법적으로 잔소리할 수 있는 통로구나. 그래서 그 잔소리를 매일매일 해도 되니까 난 좋아. 난 잔소리가 좋은데 학생들은 아니 이걸 이렇게 매일 잔소리해줘서 너무 고맙대. 아니 그 이해가 안 가. 근데 약간 케어 받는다는 느낌.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게 공부한다는 게 힘드니까 1년 동안 버티는 멘탈을 잡아준다라는 의미에서 매일매일 잔소리를 조금씩 써요. 그런 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게 좀 뿌듯하고 또 같은 지문도 계속 매일 아침 읽을 수 있게 하면 복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밴드 개설이 언제였죠? 처음 시작. 글쎄요. 좀 그런 것도 잘 안 따지는데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은 몇 명? 10,000명 좀 넘은 것 같아요. 10,000명. 우리 막 가입 안 시키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이에요. 가입 신청한 사람 중에 이제 보는 거지. 이건 가짜다. 이 사람 진짜 인강이다. 이래가지고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메가랜드, 뭐 인강, 뭐 이런 정도면 되는데 뭐 독학 여기까지 해도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이 나갔는데 답변이 네. 또는 부산입니다. 외로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걸 왜 하냐고. 자기 어떤 정보를 합치고 막 올리는데 뭐 이름이 뭐 김제니퍼 이러잖아. 뭐지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그런 분들 가입 안 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분들만 이제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제 밴드는 그 학생들이 글을 못 써요. 저만 매일 딱 한 번 아침에 쓰고 댓글밖에 못 써요. 이게 글이 올라오면 그 글들이 전 만여 명한테 쫙 뿌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내가 공부할 것만 올린다. 잔소리는 나만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글을 매일 올립니다. 일요일 쉬고. 열공시 밴드에서는 거의 제왕적으로. 나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뭔가 이렇게 공부할 때 사람들이 걷기를 잡고 가잖아요.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공부를 하거든. 근데 그런 걸 좀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박수현 쌤도 밴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박수현 밴드의 밴드, 이거 수험생이라고 해야 되죠? 밴드 회원? 네. 밴드 회원들의 특징은 어떤 거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이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성격이 좋다 보니까 성격 좋으신 분들만 성격 좋으신 분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까칠해요. 같이 금방 탄로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공개 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하면 제가 승인을 눌러줘야 되는데 뭐 언니 오빠들하고 대화를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건 그래. 무조건 다 그런 분도 거절이고요. 거절이고 부산 거주 뭐 제니퍼 뭐 그래, 로버트 뭐 이렇게 시작하면 다 거절이고요. 오늘 밤에 뭐야, 이러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공인회사 자격증이 절실하신가요? 네.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네 그것도 근데 그건 대답이 잘라버려. 되잖아. 아니 근데 대답이 되잖아.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똑같아요. 선생님하고 똑같은 게 저도 글은 저만 쓸 수 있어요. 글 자체는 댓글만 달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저는 철저하게 수강생을 안 믿기로 했어요.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됐다고 고개 끄덕이는 그분을 안 믿기로 했어요.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됐어. 자기만의 그리고 착각. 이해는 복습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복습했다고 하는 그분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 저는. 그래서 공부 인증. 매일 기뽀를 주면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를 한번 딱 세 문제를 주면 그걸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야 돼. 댓글로 달아서. 그거 좋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 분들을 모아서 아카데미라고 별도로 운영을 했어요. 300분 정도를. 야, 좋아할 수밖에 없. 그래서 매일 출석 체크를 하게 하고 출석 체크를 아침 6시에 꼭 눌러야 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2번 출석이 안 되면 잘랐어요. 그래요? 근데 세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마음이 자율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개론 공부를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나름 헬스하는 거를 어렸을 때 좋아했었고 운동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헬스장을 끊어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했다가 하루를 어떤 일에 의해서 빠지고 두 번째 날에 가면 좋은데 그럼 계속 하는데 두 번째 날도 무슨 이유로 빠지잖아요? 그럼 세 번째 날부터 가기 싫어요. 공부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똑같아. 그 아까 김용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것. 많이 주면 안 돼. 네, 많이 주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네, 그런 거. 그래서 저도 밴드가 한 2년 정도 이제 됐는데 9,29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한번 이제 날리면 이미 합격하신 분들 그거 받기 싫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탈퇴해서 나가고. 맞아, 그러면 그 새로 가입하면 그 명수에서 계속 돌아요. 그리고 탈퇴해서 나가는 건 좀 그렇다. 근데 합격했는데 뭐 하러 합격했는데, 있어? 네, 그렇죠. 뭐 합격했는데 뭔 잔소리를 듣고 알람 있어. 설정만 조건놓지 탈퇴까지는 조금 그럴 것이긴 하네. 나는 그래요. 뭐 합격하시면 애정이 식은 거죠. 애정이 식은 거지. 그건 당연하다고. 아니 근데 합격했으면 또 그분의 네, 갈 길이 그럼요.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뭐 놓아줘야지. 하고 있어. 네. 거기다 대고 뭘 잔소리를 해. 거기다가. 교수님 그 별명 아시죠? 뭔 별명이요? 두더리? 직렬병렬. 직렬병렬. 이 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직렬병렬 뭐 배터리 연결하는 거 아직도 하고 있어 지금. 직렬병렬. 아 이건 좀 네. 마음에 듭니까? 직렬병렬? 안 듭니다. 안 듭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는 별명은 뭐죠? 전 별명 안 좋아해요. 그냥 그럼 분명열, 뭐 네, 공신법 선생님 그럼 좋겠어요. 열공시 이렇게. 뭐 그래 괜찮고. 열공시. 별명 있습니까? 저 별명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네. 얘기를 했는데 투더리 스머프 말씀하셨잖아요. 투더리 저는 학창 시절 진짜 별명이 네. 똘똘이 스머프였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똘똘해 서 네. 이 스머프들 모였구나. 네. 스머프요. 그러면 똘똘이 스머프, 네. 투더리 스머프. 그 집에서는 똘똘이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그리고 제가 수강생들이 봤을 때는 투더리 스머프일 수 있죠. 수강생들이 그 여자 스머프가 스머페트. 네. 너무 옛날 얘기네.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옛날 얘기다. 열공시 밴드에서 고등학생, 고등학생 수험생이 합격해서 교수님 성대모사를 했다던데 뭐 어떤 수험생이었는지. 고1 학생, 올해 붙은 고1 학생. 동차 맨 합격. 앞에서 동차. 아까 영상 잠깐 봤는데 귀엽더라고. 그래요. 나도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저녁반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알아듣는 표정으로 수업을 듣더라고요. 교복 입고 왔죠. 교복 입고. 뭐야 영상에도 교복. 영상은 열공시 밴드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저녁반에 맨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 계속 눈에 띄었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너 알아는 듣니? 그랬는데 잘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저 듣기 좋으라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공시법이 제일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딴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친구분들 중에서 결혼 일찍 하신 친구는 고등학생.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식 같은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기특하기도 하고, 얘가 진짜 알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험이 제가 예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개사 시험을 성인만 보던 시험이었는데,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된, 외국인도 볼 수 있게 그렇죠. 된 해가 있었어요. 그때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저 화정에 지금 없어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내 수업 들었었어. 정말로 그 친구는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인문계 학생이 아니었는데 11, 12월 달에 사자머리를 하고 저녁반에 와서 엎드려 자더라고. 약간 노는 친구였구나. 어떡하지? 쟤 왜 여기 와서 자냐?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들더니만은 어느 시점이 되니까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9월달, 10월달 막 동영 이런 거 볼 때 옆에 아저씨들랑 점수 내기 하고 막 이러더라고. 붙었어. 그게 최연소 첫 회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뭐 각종 신문, 메인 신문에 인터뷰 따서 나오고 지금 그때는 발표할 때였으니까. 첫 회였거든. 미성년 볼 수 있는 첫 회. 걔가 그래서 인터뷰 따이고 그때는 막 1등을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미성년 발표해가지고 걔가 고2에 붙어서 고3 넘어가던 해였는데 대학을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 갑자기 공부에 관심이 생겼어. 공부해가지고. 그때 그 사자머리에 감명을 받고 지금 하신 머리입니다. 걔라 이거 건데. 근데 난 지금도 종종 궁금해. 그 친구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긴급 속보. 사자머리 고2 때 본인 사자머리를 생각 안 할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공부에 눈을 떠서 뭐 이렇게 대각 경선하고 뭐 이렇게 학 자격증을 딴 여자 수험생을 우리 김병률 교수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마 찾으면 특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해 첫 해. 그렇지. 약간 뭐 기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나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고등학생 중에 이 친구가 또 인상적이에요. 중간에도 고등학생 몇 명 있긴 했는데 그 첫 해 그 친구랑 요번에 이 친구는 되게 얌전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걸 찍어 올려서 난 뭐 당황스럽더라고요. 학생들은 좀 몰라요. 이게 그 학생들은 어른기 눌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원래 성향을 갖다가 이렇게 학원에서 못 하다가 갑자기.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도 흉내를 다 냈더라고요. 약간 섭섭했겠네. 네? 나만 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쪽 원장님한테 얘를 섭외하자. 내가 1대1로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걸렸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박수현 교수님은 알파벳 MM으로 유명하신데 일단 MM 뜻이 뭔가요? 메모리 매직입니다. 메모리 매직. 암기 마법? 암기 마법. 그래서 마법사가 되신 건가요? 아니, 마법사여서 제가 쓰는 암기 비법이 MM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법사라는 컨셉을 가지고 오신 이유. 그거는 마법사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수강생분들이 너한테 들으면 마법처럼 이해가 돼. 마법처럼 문제가 풀려. 무슨 마법 같아. 마법사. 그래서 마법사를 그래서 이제 암기 기법도 메모리 매직으로. 그 장명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네. MM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MM이 애매하다가 아니라 그리고 뭐 이렇게 기보, 기출 문제 보기기, 예보, 예상 문제 보기기 이런 매일 기뻐를 해서 매일 기뻐하자. 매일 기뻐죠. 매일 예뻐. 매일 예뻐지자. 이게 제 얼핏 보면 이제 약간 아재 개그 같은 그렇죠. 약간 들고 얼핏 보면 장명을 잘하는 거의 경계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수험생들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난 싫어해. 나도 싫어. 난 싫어. 아재 개그 싫어. 그래서 내 인기 없나 봐. 이번 메모리 매직 메모리 매직에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공시수고 뭐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계산 문제 풀 때 저는 그 투자론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현금 수지 분석하는 내용 자체를 다른 분들은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우리 조순 총리분이 계셨잖아요. 맞아요. 서울시장. 국무총리. 서울시장. 하셨다. 서울시장도 하시고. 오래됐죠. 그 조순 전후로 조순 총리의 전과 후라고 해서 이제 외우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외워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인데 총이 이제
예전엔 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순영업소득 그리고 세전 세후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하는데 그거를 바로 기억해서 이제 문제 풀었다 뭐 이런 분들 많죠. 네, 사실은. 20대는 없을 것 같은데 조순이 누군지 모르면. 아 제가 찾아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걸 그렇게 기억하면 조순이 이제 그 총 투자액과 연결되는 게 지분 투자액과 연결되는 게 아닌 게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순 총리 총이 두 개다. 이번에 계산 문제도 순서도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죠. 일단 레그란드 이번 뒷담화 주제도 역시 민감한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개인 사견, 교수님들의 개인 사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레그란드 회사 정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더러 네가 책임져라. 아 그렇죠. 그래서 책임 안 줍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죠. 계속 공고했어 이게. 이번 그 뒷담화 주제는 우리 나 이거 오기 싫었다 이게. 김경렬 교수님이 소개 한번 해주시죠. 민감한 주제. 15회 주제는 공인중개사 교수님 고를 때의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교수님은 정말 추천한다. 반대로 이런 선택은 비추한다인데요. 자, 이 주제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어떤 인강을 들어도 다 해당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또 인강생들이 단순히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 추천을 받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 교수님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교수님 선택하면 나에게 잘 맞을지 두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분 의견. 그럼 박수현 쌤부터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추천하는 강사는 어떤 강사? 추천하는 강사라는 건 노력하는 강사예요. 노력하는 강사. 근데 노력하는 강사라는 게 어떤 사람은 타성에 젖어서 매일 똑같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강의를 오래 하신 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난 졸면서도 강의할 수 있어.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랑이 아니다. 네,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지키면서 지내왔던 건 뭐였냐면 다음 날에 이제 강의가 있으면 뭐 우리 이종호 선생님도 그렇고 김병렬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특히나 젊은 나이에 좀 강의들을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수험생 분들이 연세대가 높았어요. 연령대 자체가. 근데 젊은 강사가 술 먹고 다음 날에 술이 들겠거나 아니면 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강의가 있다면 술을 안 먹었거든요. 술 많이 먹을 때에도. 그래서 그런 좀 준비 그리고 매번 수강생들의 반응을 보고 이해를 잘 못하는 표정이 생긴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똑같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설명 방법을 한번 모색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이해도가 높았다 그러면 그건 좀 적어도 높고 그래서 매번 좀 강의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오전반 강의하고 야간반 강의도 좀 다르는 그럼. 그게 그 강사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2022년 강의랑 2023년 강의 다를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르고 내가 정말로 이 부분은 정말 좋다고 생각한 강의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 발전을 시키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나 그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선생님들이 우리 막 대선배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책 안 갖고 다녀. 분필만 들고 다녀. 나는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건가 싶다가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맞습니다. 다 잘못된 내가 거예요. 뭘 못 외워? 그 외우고 못 외우고 문제가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요즘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제 책을 써야 되잖아요. 수업하다가 이 부분은 책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수업하다가 그 쉬는 시간 얼른 써야 돼. 쓰고 다음번 내년도에 이 책에 메모된 것들을 보고 반영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그 양반들은 그 선배님들은 분필만 들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이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나는 책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럼요. 나도 책 안 들고 다닐 수 있지만 항상 다음 강의에는 이걸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메모를 해나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강의는 이래야 된다라는 옛날의 고정관념을 가진 학생들도 있거든. 뭐 전설같이 있잖아요. 분필 하나 딱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칠판을 다 채우면 1시간이 끝난다. 라는 어떤 뭐 그런 전설도 있었잖아. 근데 요즘 시대에 그게 맞나 싶은데, 근데 아직도 그렇게 강의하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갈수록 이제 머리가 나빠지니까 까먹으니까 메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도 해마다 조금씩 바꿔나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수업과 아침 수업이 다를 수 있는 게 너무 멋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침 수업하고 저녁 수업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또 월요일 수업하고 화요일 수업하고 또 다르죠. 다르죠. 네. 그리고 오전에 수업 듣는 학생들은 맑은 정신에 들어. 그죠? 맞아. 저녁과는 하루 종일 소진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8시에도 들어와. 7시에 시작한 강의를. 그러면 7시부터 8시까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8시부터 강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총론을 모르고 강론만 듣는 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반 수업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인강을 찍으니까 인강은 누가 듣는지 안 보이니까 기준을 내가 설정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있는 데서 강의한 거를 찍어서 인강으로 제공하는 건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수준을 봐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수준과 다른 인강생이 그 강의를 들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스튜디오에서 메가랜드에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강생 없이 그렇죠. 예, 카메라만 보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또 나름 장점이 있어요. 현장 강의는 현장 강의대로 그렇지. 생생함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눈을 마주치면서 했을 때 그치. 주고받는 뭔가가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더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알아들으면 넘어가는 그런 게 거지. 있는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런 거죠. 그 수강생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나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누군가를 깨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집중력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으니까 뭐 강의를 99년부터 했으니까 질문을 카메라한테 하고 그다음 이제 대답 들었다 하고 잘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원맨쇼를 해요. 근데 그것도 나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 강의하고 2시간 당 강의 찍을 때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오전 강의는 PPT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야간 그 2시간 당은 우리 이종호 선생님이 써준 멋진 교재로 2시간 당 교재로 띄어가면서 하는 거죠. 교재로 띄어가면서 그것도 재밌고 나름 형태가 달라지니까 눈높이에 맞추는 강의. 네네. 뭐 이게 그렇죠. 중요한. 어떤 강사는 좀 비추천 이런 강사는 뭐 우리 아까도 얘기를 살짝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너무 수강생을 그 본인의 인기 대상으로 위로의 대상 그러니까 괜히 잘 못하고 있는 수강생한테 조금 나무랄 수도 있어야 돼요. 강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인기에 영합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뭐 위로하는 말 이것만 하면 돼. 그 너무 범위를 줄여주는 사람 이것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같이 해설 강의할 때 위로해줘요? 안타깝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책임은 져줄 수 없다는 거. 병일쌤이 비슷합니까?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극단적으로 그런 거죠. 내가 공시법 강의를 하잖아. 그러면 나는 적어도 공시법은 합격점 이상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여야 되잖아요. 근데 공시법 강의를 하면서 공시는 어려우니까 세법이나 중개사법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라고 필요하죠. 전략 필요하지만 그래도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시법도 많이들 그러세요. 난 진짜 듣기 싫은 말인데 지적법 열심히 하고 등기를 버리고 세법으로 해도 될까요? 그 내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면 그럼 내가 세법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세법을 하세요라든가 중개사법을 하세요라든가 공법이 의외로 고득점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건 공시법선이 할 말은 아니다.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자기 과목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합격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강의가 된다. 줄이긴 줄이지만 너무 줄여도 안 되고 너무 늘려도 안 되고 적정한 선에 말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걸 알면서 학생이 강의를 듣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강사를 선택한다는 거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 학생의 또 능력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뒷담화 주제가 이제 오늘 또 강사 추천, 비추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우리 영상에서도 우리 그 김희상 교수님이랑 우리 정도솔 교수님 모셔다 놓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우리 32회 공인 중에서 기출 문제 정답이었지 않습니까? 바이럴 마케팅. 그 저는 비추천하는 강사들 중에서 이게 강사가 우리 수험생들을 자신의
마케팅 도구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거. 그 뭔가 시험하고는 사실 그렇게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지만 자기가 이게 일종의 연예인이 되는 거지. 연예인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건가? 뭐 그것도 공부를 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또 뭐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공부를 많이 안 시키고 뭐 그런 쪽에 더 집중한다. 그럼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아예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밴드와 합격생들이 있는 밴드를 별도로 운영해요. 따로. 그래서 합격생들을 관리해. 그래서 실제로 그 에서 합격 설명회 할 때 아예 어떤 글을 올리라고 지령을 내려. 진짜로.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와서 계속 그 선생님 얘기만 하는 거야. 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연관 얘기. 이렇게 카카오톡에 보면 생일 있잖아, 생일.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에 선물 보내준대요. 그 카카오톡 선물로. 나는 주로 봤는데. 나도 많이 봤지.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냐고. 그런 걸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언의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과목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적인 거지. 그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강생들은 어디든지 가서 다 글을 쓰면서 작업을 쳐. 나는 광고 뭐 이렇게 좋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이렇게 운영할 때 뭐 댓글도 직원들한테 쓰라고 하고 했었어요. 왜 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요즘에는 내가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업글을 치다 보면 작업으로 광고를 하다 보면 어쨌든 다른 선생님 욕을 해야 되잖아. 그럼 작업을 하지 않는 선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 참 못할 짓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광고하면 되는데 이 과목은 누가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 되는 건데 수험생들한테 힘을 빌려서 별로다. 선생님들이 원래 저거다 보니까 경쟁 구조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걸 좀 많이 하는 거. 그거는 많이 안 좋죠.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을 때 그 강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 누구누구한테 백날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항상 그런 식이야. 그 글의 구조가. 그러면 결국은 다 비토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엄한 강사가 되는 거고. 우리 개론 시장에서 선생도 확 떴는데 확 떤 이유가 뭐냐면 그 카페에 가보시면 알아요. 아예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써놨냐면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이 이 카페 내에서 얘기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다른 데 가서 글을 남겨주고 인증을 해라. 그걸 올려놔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인증해. 그래서 그걸로 뜬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선서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선서를 했었냐면 김희상 쌤하고 전노수 쌤하고 제가 선서를 했습니다. 저희는 수험생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절대로 작업글을 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수강 후기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수강 후기는 나도 수강 후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수험생을 오직 자신의 활용 도구로 이렇게 쓰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뭐 주변에서 봤을 텐데 아마 눈을 감고 수강 후기 써주세요. 수강 후기는 써주셔야지. 수강 후기는 써주셔야. 수강 후기 쓰셔야 됩니다. 지금 잠깐 멈춤하시고. 수강 후기 써주세요. 김병렬, 이종호, 박수현 수강 후기 잠깐 부탁드리고. 이제 억지로 쓰면 안 돼. 자기가 물어난 맞습니다. 그런 내용. 그런 강사들은 조금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도구를 활용했다 칩시다 그죠. 근데 이제 본인 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강사를 갖다가 비방. 그러니까 특히 다른 강사 욕하는 선생들 걸려봐 진짜 걸려봐 내 잡을 수 있어. 걸려봐 진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진짜. 너무 잘생겼다고 욕하면. 그거는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너 얼굴만 믿고 강의하지 마. 그런 거 괜찮은데 그런 거는 진짜 이게 사실은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만 명예가 이렇게 훼손돼도 이렇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강의하다가 넌 선생님 뭐 못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너무 또 편하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요즘에는 또 그런 바이럴 마케팅이 대세다 보니까 그리고 좀 잘못 활용하는 경우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단 제 생각에 그래서 추천 강사는 최선을 다해서 늘 노력하는 강사. 노력이라는 게 시험에 나올 걸 어떻게든 잘 줄여주는 거. 근데 비추천 강사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현듯 떠오른 게 있어요. 가끔 강사 중에 어떤 강사가 있냐면 자기 과목의 고득점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다. 그러면 이 공부가 6과목을 균등하게 적절한 그렇지. 배분으로 공부해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본인이 어떤 부분도 놓치기 싫은 거야. 끝까지 수강생을 안 놔야죠. 그것도 아니지. 자기 과목. 그러니까 심지어 1차 과목에서 만약에 수강생을 안 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2차를 못 넘어가요. 1차만 하게 돼. 그런 강사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듣다 보면 그 느낌이 와요. 정말. 네. 자기 과목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네, 그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꾸로 사람들. 우리 과목은 하지 말고 딴 과목에 점수 따세요. 둘 다 문제가 아니, 그것도 있고, 문제죠. 극단적으로. 문제지. 둘 다 문제지. 네. 그거를 학생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있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수업 들어야 되니까 뒷담화는 이렇게 그래요? 이따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순서입니다. 바로 수험생들의 사연 그리고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여기 사연 이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몇 분 직접 선정해봤습니다. 사연 선정되시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이렇게 돼 있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 김병렬 교수님. 간만에 오신 김병렬 교수님이. 네, 자 박민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최종 합격한 33살 예비 합격생입니다. 작년에는 1차, 올해는 2차. 잘하셨네요. 네. 일 끝나고 정말 약속도 다 줄이고 공부에만 매진했는데요. 최근 3개월에는 주말도 없이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잠자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하던 합격. 가채점 점수도 안전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 끝나고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오네요. 그토록 원하던 합격이었는데 그동안 못 봤던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쇼핑도 큰 감흥이 없고 이거 심각한데? 뭔가 허전하고 긴장감이 사라져서인지 1%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주말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분이 또 계실까요? 우리 김병렬 교수님이 갑자기 입이 풀리셨네. 이제 우리 끝나고 그래요? 네. 이걸 당겨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입이 풀리셨네. 이 수험생의 고민 이제 약간 시험 끝나고 2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었는데 합격을 한 것 같긴 한데 좀 공허감이 밀려온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 고민보다는 어떤 자기와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는 것 같은데 김병렬 교수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난 많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이제 어떤 감정은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정말 잘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공부의 재미를 이제 알게 된 거지.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 쇼핑보다 재밌으면 이분은 정말 공부가 정말 재밌어진 거예요. 쇼핑보다 재밌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니 쇼핑도 큰 감흥이었고 그러니까. TV를 봐도 재미가 없다. 이거보다 공부가 더 재밌다는 거잖아. 약간 내 느낌은 그게 아니고 그 느낌인데 내 느낌은 이제 그런 게 큰 자기가 봤을 때 엄청 큰 미션을 끝내고 밀려오는 공허감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예, 미안합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본인한테 주는 휴식. 네, 그렇게 보고 나는 그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공부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공부하세요. 계속 또 다른 공부 책도 읽고.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 이제 우린 시험 기간에는 솔직히 칸트도 재밌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막 예술료가 다 재밌어. 성경도 재밌어. 그렇지, 성경도 재밌어. 그렇잖아요. 공부만 아니면 수업도 많이 아는데 시험 공부 아니면 뭐든지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험도 합격하셨으니까 그런 다른 재밌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공부에 지금 눈을 뜨셨으면 공부를 좀 더 해보면 탄력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꼭 무슨 어떤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합격을 위해서 본인이 TV도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쇼핑도 가고 싶은데 안 했던 거고 쇼핑도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났던 거죠. 근데 막상 합격을 하면 내가 이걸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것도 이 감정도 오래 안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 잠깐 쉬는 예, 며칠만 지나면 돼요. 예. 이 기간만 조금만 지나면 돼.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가끔 사람의 뇌를 다시 재충전시키는 데는 멍 때리는 게 굉장히 좋대요. 멍 때린다. 하루에 멍 때리는 시간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멍 때리는 기간을 가지시고 그때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 쌤. 좋다. 맞죠. 멍 때리는 거 좋다. 이거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 갑자기 나온 겁니까? 이거 갑자기 그런 게 났어. 타고 잘하셔 이런 걸 갖다가 너무 잘하셔. 두 번째잖아. 두 번째라서. 두 번째 참여하면 이 정도 오늘은 나오죠. 상당히 여유 있습니다. 병렬이 형 이제 많이 걸렸는데 끝나야 돼 우리. 다시 안 올 것 같아.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번 더 해야 돼. 방금 너무 잘하셨는데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달려오고 갑자기 끝났을 때 공허감인데 그럼요. 저는 이거 그걸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열정으로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그렇죠. 다른 열정으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혹시 그 실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실무 공부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컴퓨터 공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공부, 컴퓨터, 중요하죠. 파워포인트, 엑셀, 그다음에 포토샵 아니면 조금 더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편집, 동영상 편집,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동영상 편집 배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동영상 편집 배워놓으시면 앞으로 대우받는 세상이 옵니다. 이 열정을, 이 공감을 갖다가 다 다른 걸로 채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실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공매라든지 부동산 관련 공부를 계속 이어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실무에 서브로 필요한, 사이드로 필요한 그런 어떤 컴퓨터 활용력을 한번 계속 공부하는 요건,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 가는 감정 아닙니다. 요때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살 것도 많고. 갑자기 하루에 7시간 8시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게 없어져서 그래. 잠깐 맞아요. 잠깐 요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누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 열정을 다른 데 발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그런 하나 덧붙이자면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결과에 너무 치중해서 허탈을 느끼는 건데 또 다른 과정을 넘어가시면 그렇죠. 잊어버릴 것 같아요. 사연 남겨주신 박민땡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박민땡님한테는 시원한, 이번엔 또 제대로 됐네요. 시원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15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주신 수험생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요.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교수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공식 질문 있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었어요. 마지막 공식 질문. 자, 마지막 공식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길게 해도 돼? 길게 해도 돼요. 자, 박수현에게 고려대란. 모교다. 모교인데. 삶이 고될 때 한 번씩 고려해보는 대학이다. 요즘 응원합니까? 연고자. 연고자 굉장히 거슬리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고현주. 네, 고현주 응원합니까? 별로 응원 안 했는데 응원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네요. 연고에 제가 발끈하는 거 보니 따라 부릅니까? 이렇게 응원가? 안 부릅니다. 안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현주업을 볼 때마다 그 현주업하고 같이 동기죠. 제가 본고사를 같이 봤거든요. 그래요? 전 재수를 했고 현주업은 이제 원년도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앞에 누군가 앉는데 바로 앞에 앉아서 바로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엎드려요. 자. 그래요? 근데 자는데 저보다 높아. 키가 큰 거지. 그러더니 선생님이 오시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두들기면서 주혁군 1교시 남았네. 조금만 힘내게. 이러고 나중에 면접 들어갈 때도 3명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죠. 자는 게 힘내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합격은 넷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럼 나이는 서장훈이랑 동기고. 네, 그렇죠. 이제 학번은 이제 현주이랑. 그래서 이제 면접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일화가 뭐냐면 교수님이 저는 그 제기동에 살아서 바로 고대 앞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한마디 했어. 정말 면접 때. 집이 가깝네. 그게 끝이었어. 얼마 걸렸어요? 학교까지? 5분. 5분. 네, 5분. 그런데 이제 현주업에게는 이런 질문했죠. 주혁군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냐. 고마워. 어떻게 연대를 이길 수 있겠나. 자신은 있나. 서장훈 때문에 약간 좀 그 무리가 있었는데 잘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옆에 있던 친구. 3명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한 명한테 성적이 별론데. 그게 끝이었어. 그리고 그 학생은 못 봤어요.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나오는데
교수님 막 쫓아와. 그러더니 주혁군 사인 좀. 그 교수님이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수님이지만 그분의 그걸 지켜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수현에게 하다 그랬죠? 예. 공식 질문. 예. 고려대라. 고려대라. 공식 질문 이런 거 나가는 거야? 박수현에게 수능 국어 강사라.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그래도 지금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지금의 토대를 만들어준 과거의 꿈이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국어 강사랑 최고 자리에 있는 부동산학 개론 강사 자리를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면 예. 부동산 학계로. 그래요. 아까 강사 만족 지금 만족도가 100%라 그랬잖아요. 네, 100%. 정말. 그래서 강의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에 쾌감을 느끼냐면 저 예전에 당구 칠 때 학창 시절에 대학교 딱 입학 들어가서 몇 치세요? 입학해서 당구 몇 치세요? 300. 300. 와, 잘 치네. 들어가서 한 6개월을 당구장에 살았어요. 그래서 당구장 그 사장님한테 당구를 배우고 저는 그 사장님 아들을 과외를 했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죠.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치러 오면 겜돌이를 제가 해주고 제가 이기면 그분은 돈을 내고 가야 되고 제가 지면 돈을 안 내고 치고 사장님도 괜찮은데 그런 걸 했죠. 그래서 뭐 한참 동안 배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 게임페이를 치잖아요. 게임페이. 그러니까 진 사람이 무조건 내야 돼. 친구들끼리 치면 진 애는 이제 밥을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이 치다 보면 막 인상이 막 굳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술을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기 싫어하는데 저는 뭐가 특성이었냐면 배우면 그걸 더 쉽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고 또 물렸다는 건 졌다는 얘기죠, 결국. 그 얘기까지는 다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런 사람 자체는. 그래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강사를 다시 선택하고 싶다. 마지막입니다. 박수현에게 밴드 회원이란? 가족이다. 가족.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해서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가는 안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다. 네. 합격해서 나가는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버지가 그 수업을 저한테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그 학원에는 속리산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네, 속리산 기숙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밥도 해먹이고. 역시 노량진 제일은. 네. 그래서 오직하면 그때 그 원장님이 그 돈으로 그 당시에 한 지금으로 30년 전이죠, 거의. 그 당시에 만약에 기숙사 짓는 돈이 20억 들으셨다는데 그걸로 강남에 땅을 사셨으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셨겠죠. 근데 그렇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럼 거기를 그 강사들이 매일같이 가서 정해진 날에 수업을 하고 밤에 자고 아침까지 강의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 굉장히 건장하세요. 저는 174인데 저희 아버지는 179, 179. 눈이 시력이 2.0, 2.0. 근데 이 공부하면서 허리가 아프시대요. 그리고 이 공부하시더니 시력이 나빠지셔서 안경 끼셨어.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붙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은.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그럼 이제 김병렬 교수님한테 공식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렬에게 수업 들어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김병렬에게 열공시란? 김병렬 공시법. 학생들이 하도 공시법의 과목도 못 외우고 김병렬도 못 외우더라고. 일주일 만에 오면 누구세요 이런 식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같이 외우게 할까 뭐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열공시 만든 거예요 처음에. 별 뜻 없어요. 앞으로 계속 쓰실 거잖아요. 열공시. 뭐 딱히 뭐 대체할 게 있으면은 뭐 공모 좀 해서 상품 드릴 테니까. 정말요. 네, 뭐 열공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근데 열공시는 너무 좋은 건데. 좋아요. 네, 이걸 놓치기는 너무 아까운데. 이제 해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김병렬 공시법이 별거 없어. 제 이름도 외우시고 공시법 과목도 외우시라고 만든 거예요. 김병렬에게 자장가란? 뭐 밤마다 부르는 노래. 우리 아들내미 좋다. 큰아들 부자들 뭐 잠투정하면 끌어안고 조용히 부릅니다. 그래요. 매번 지우십니까? 뭐 필요하면 꺼내는 거죠. 중간에 깨기도 하잖아요. 잘 자요. 다행이네. 효자들이. 효자네. 잘 자요. 첫째도 그랬어요? 첫째 잘 잤어요. 첫째도. 깨면 또 한 번 또 안아주면 또 잘 자요. 뭐 우리 또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둘째 하랑이. 네. 하랑이한테 영상 편지 살짝 이렇게. 하랑이 여기 보시고. 하랑이 매일매일 만나지만 너무 이쁘고 사랑하고 아빠가 클 때까지 잘 지켜줄게. 잘 먹고 잘 자서 너무 이쁘다.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주셔. 사랑해. 사랑해 하랑아 이렇게. 좋네요. 뭉클하네요. 그러니까. 그래. 김병렬에게 매혹이란? 매혹. 되게 말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매혹한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아름다운 말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본질을 흐린다 이렇게도 느껴지기 때문에 매혹하는 강사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합격하는 강사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합격시켜주는 강사. 매혹적이지만 합격시켜주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가려고 소감 한마디씩 우리 병렬 쌤 어땠어요? 나는 항상 불안해. 이게 어떻게 나갈 건가. 누가 이걸 보고 또 뭐 부정적 댓글을 달아서 이럴까 좀 이게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뭐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위로를 또 해주네. 아니 위로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종 선생님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지가 그래서 덕분에 편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하랑이 잘 크고 건강하기를 또 한번 기원해요. 뭐 하루 종일 애기멍 하고 있어요. 애기멍.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쁘다. 불멍이 아니라 애기멍. 많은 생각이 교차하겠네요. 내가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분에. 오늘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현 쌤은 이제 두 번째 오셨는데 제가 두 번째로 온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사상 최초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즌 2, 시즌 3에서는 또 DJ 교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욕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누구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나와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김병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를 첫 번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왜 그래 갑자기. 옛날에는 이런 멘트를 쳐야 되는데 안 치더라고. 요즘은 치더라고. 이렇게 딱 맞춰 하네요. 그래요. 준비된 멘트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균형을 맞춰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3년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새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응원 메시지 간략하게 우리 영상 편지로 한번 우리 김병렬 교수님부터. 네, 새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될 건가 또는 뭐 얼마나 공부해야 될 건가. 근데 일단 공부할 게 많아요. 조금만 해서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공부는 꾸준히 오래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해를 시켜드리고 강의를 열심히 해드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암기를 안 하면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 암기시켜드리고 암기와 동시에 이해시켜드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드릴 테니까 중간중간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참으라는 말은 좀 하기 싫은데 그래도 좀 재밌게 들어주시고 마음을 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열심히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우리 박소영 교수님도 2023년 34회 시험을 준비하는 새내기 수험생분들한테 응원 메시지 영상 편지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34회 준비하시는 새내기 수험생분들께서는 꼭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민간요법 따르지 마시고 정규 과정에서 밟아놓은 시험의 전문가들이 짜놓은 플랜대로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처방이 전문가의 처방대로 그게 정말 대다수의 수험생들을 합격시킨 그 비법이니까 다른 비법을 누가 어떻게 공부하니까 붙었다더라 이런 거 믿지 마시고 그 정해진 대로 쭉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우리 이번 클로징 멘트는 특별히 우리 박수현 교수님께서 두 번 나와주신 이제 클로징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우리 15회 클로징 멘트를 우리 박수현 교수님이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메가랜드 꿈꾸는 라디오. 저희는 이만 물러나고요. 메가랜드 꿈꾸는 라디오는 메가랜드 땅땅TV 팟빵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꾸라는 여러분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